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책, 테마, 일반 섹터입니다. 이슈 범람 속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데 시장의 이슈와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전일 아무래도 좀 이제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최근에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제가 볼 때는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 본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소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강등의 어떤 빌미로 하락 출발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기술주라든지 빅테크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어떤 낙폭이 좀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특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좀 지수를 안정시키는 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연준 위원들 중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이런 이 강등과 관련된 신용과 관련돼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데이터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부분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돼서도 한 차례 이상은 좀 인하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지수에 좀 하방을 좀 받쳐주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무디스의 어떤 이슈를 소화를 한 상황에서 AI 산업과 관련된 좀 반도체, 특히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의 어떤 활약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에 대한 안정 같은 어떤 이러한 좀 경제적인 지표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막판에 지수를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었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을 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섹터가 좀 힘들었던 상황.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육계 관련주라든지 특히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신재생 이런 에너지들이 좀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반대로 반도체, 전력 인프라, 원전, 오히려 신재생 쪽은 또 IRA 폐기와 관련된 부분이 또 이슈가 되면서 쉬어가는. 그래서 좀 시장 내에서 순환배가 좀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다.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금리에 또 가장 민감한 제약권 섹터가 반등을 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참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좀 그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게 되면서 이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막상 어제 펼쳐졌던 미국 증시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일자리 결국은 다 말아올리게 되면서 상승으로 마치게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정말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마 쉽지가 않죠. 잘못하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잃기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섹터 공략, 이 전략이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요. 오늘의 특징 섹터 첫 번째로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 섹터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죠? 바로 이제 원전 섹터. 원전. 네, 저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실 정도로? 네, 일단은 조선, 방산, 또 앞에서 언급하셨던 금융이
사실은 시장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지금 그러한 패턴을 제가 볼 때 원전히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좀 50주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만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미국을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확고한 제가 볼 때는 이미지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3배 이상 지금 300기가와트의 어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좀 확대 로드맵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원전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또 이제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에서의 또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프랑스 역시 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14개까지 짓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 계획이 6기였는데 지금 8기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원자력 로드맵 2050을 좀 발표하면서 대부분 지금 이제 이 타임라인을 2050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남았는데 그만큼 이제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시동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또 사실 좀 가장 좀 공격적인 게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이요? 중국은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를 150개를 짓겠다고 150개. 네, 여기 나오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다르네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을 뭐 18%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여기 뭐 일본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 원전에 대해서 좀 규모를 늘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위스 정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6월 3일까지 좀 예.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제가 트렌드가 펼쳐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렇게 원전을 많이 짓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런 좀 종목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로 나서면서 오히려 주도주로 좀 탈바꿈을 하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원전 확대의 트렌드, 이거 뭐 거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부 원전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뭐 살펴주신 이야기만 봐도 미국과 프랑스, 영국, 거기다가 중국까지, 정말 주요 국가들은 모두 다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세에 따라, 거기다가 우리는 또 이 조기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도 어쩌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함께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원전 관련주라고 딱 찾아보면 큰 종목, 작은 종목 뭐 꽤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탑픽주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원전과 관련해서 대장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십몇 년 만에 신고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예.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혹자는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대를 불려줘도 좋을 종목이 아닌가. 왜냐면 아까 2050년을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봉상 보면 지금 2007년에 기록을 했던 14만 6,500원을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주도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가격으로 비교해 본다면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시작 안 한 거죠. 네. 이제 월봉상 보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이 주도주가 태동을 한다는 거 결국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제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매출이 괜찮았고요. 특히 올해도 좀 매출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2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작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올해 좀 공격적인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좀 이 6월 달 이후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권이 지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법 개정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밸류업을 통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상당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진은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올 상반기 중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에 지금 제출한 고리원전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가 지금 승인이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 원전 발전소 해체를 좀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네. 오래된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밑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뭐 BHI를 좀 제외하고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네,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라면서 좀 어떻게 보면 다음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탑픽으로 우진엔텍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나옵니다만 아직도 숨을 고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죠. 채팅창에도 뭐 우리기술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오늘 탑픽주 우진엔텍으로 꼽아봤으니까요. 이 종목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원전 오늘 장에 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 원전뿐만 아니라 특징 섹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뭔가요? 저는 오늘 두 번째로 갖고 온 건 AI. AI를 갖고 왔습니다. 결국은 또 AI다 이건가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예. AI 하드웨어, 네. AI 인프라, AI 뭐 전력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는. 계속. 근데 여기에 대해서 AI 소프트웨어까지 붙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밸류 체인이 계속 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좀 많은 연설과 어쨌든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향후의 비전을 좀 많이 제시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뭐 TSMC라든지 폭스콘 같은 좀 대만 기업과 손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만을 좀 상당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TSMC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TSMC의 2나노 공정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GPU 칩을 생산하겠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협력사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AI 서버 신제품인 RTX 프로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글 메타 등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개별 기업을 공략한 상품을 좀 내놓으면서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AI 생태계에 대한 다변화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제 이 컨퍼런스를 보면서 예. 너무나 좀 공부할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졌습니까? 쏟아졌습니다. 예. 특히 뭐 그록 3에다가 이제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제공한다고 밝혔던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픈 AI에 좀 많이 중심을 묶여있던 부분을 좀 많이 다변하는 좀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코파일럿, 뭐 빙 여기에 또 사실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긴 즉슨 아직도 AI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보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022년 어떻게 보면 챗 GPT 이후에 이 AI 언어 모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생태계로 플랫폼으로 엮어가면서 또 이제 제품 간의 크로스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AI 쪽에서 뭐 피지컬 AI까지 좀 이 개념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AI의 좀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좀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AI 확장, 여기에 따른 산업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새로 이야기를 꺼낼 소스들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의 AI 관련해서 탑픽 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니까 뭐 이제 의료 AI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의료 AI.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좀 한 종목이 좀 떠올랐는데 뭐죠? 바로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료 AI, 특히 이제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어쨌든 영업 손실은 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분기에 매출이 6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이요? 네, 600만 원대였는데 올해 매출이 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13,000%가 올랐습니다. 거의 못 보는 숫자가. 네, 그래서 1분기에 적자는 지속됐지만 어쨌든 매출에 있어서는 예. 급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하고 네. 숫자가 찍히는 어떤 시대로 전환됐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신약 개발 플랫폼 딥 매처의 어떤 상용화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네.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료 AI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분명히 적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027년에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부터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의료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로서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원전 그리고 AI 섹터까지 곁들여서 종목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윤여빈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빈 이사와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좀 풀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